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5년 전 북한에서 군복무 중 목숨을 건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에서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며 마침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한 박은하 씨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입니다. 현재 남쪽 지방의 한 조용한 어촌 마을에서 전복양식업으로 성공한 어부가 된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탈북민들의 험난한 정착 과정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적응에 대한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박은하 씨는 젊은 시절 북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자유와 희망을 찾아 목숨을 건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그 길은 결코 쉽지도 단순하지도 않았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위험과 고난, 그리고 중국에서 한족에게 팔려가 강제 결혼을 해야 했던 참혹한 현실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절망과 포기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던 중 주위에서 한국에 다녀온 조선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심어주었습니다. 박은하 씨는 그때부터 차근차근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비자를 받는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인천공항을 통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 그녀의 진짜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하면 국가정보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신분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은하 씨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신분증을 두 손에 소중히 쥐는 그 순간을 회상해보면 그 감격과 벅찬 마음은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이 그때 그녀가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던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감정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신분증을 정중히 건네주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때 박은하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정도로 감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쁨과 안도감과 함께 밀려온 것은 북한에 두고 온 소중한 가족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었습니다. 하루세끼 끼니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가족들의 모습,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 자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한번 제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강한 다짐과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분증 하나가 단순한 신분증명서가 아니라 자유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증표였던 것입니다. 박은하 씨에게 그 순간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박은하 씨가 배정받은 아파트는 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숯불 갈비집이 그녀의 대한민국에서의 첫 번째 직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7시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달려가서 사장님께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저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간절하고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에 감동한 갈비집 사장님이 흔쾌히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은하 씨는 정말 그 갈비집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족의 가게인 양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소 하나도 대충 하지 않았고 손님 응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사장님이 종업원들보다도 더 일찍 나와서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많은 양의 일을 하며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높은 사람일수록 일을 적게 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를 통해 박은하 씨는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아니 그보다 더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와 공정함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일하면서 받는 급여를 손에 쥘 때마다 박은하 씨는 이것이 바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한 만큼 받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사회.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은하 씨는 탈북자가 군부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 우연한 기회를 통해 군부대 강사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탈북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강연 기회도 많았고 강연료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군부대 강연을 다니면서 박은하 씨가 받은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특히 어느 추운 겨울날 초소 근무를 나가는 젊은 병사를 위해 대대장이 직접 초콜릿 파이나 과자 같은 따뜻한 간식은 물론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통닭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군복무 환경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깊은 감탄을 하는 동시에 북한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런 군대 환경이라면 정말 평생을 군대 생활을 하라고 해도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당시 박은하 씨가 느꼈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분단국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해가고 있었지만 박은하 씨의 마음 한편은 항상 깊고 무거운 그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소중한 가족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중국에 두고 온 딸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북한에 있는 부모님은 건강하게 잘 계실지, 형제자매들은 무사히 지내고 있을지, 중국에 있는 딸은 엄마 없이 잘 자라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도우려면 중국에 있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돈을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비집에서의 일과 군부대 강연을 동시에 병행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갈비집 사장님도 박은하 씨의 이런 절박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강연 때문에 갑자기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있었지만 사장님은 늘 가족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가야지라며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차근차근 정착해가던 중 박은하 씨는 인생의 운명적인 반려자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은 기쁨과 함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남쪽 지방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촌 시골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해오던 군부대 강의로 제법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아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하는 것을 걱정스러워했고 가정을 우선시하기를 바랐습니다. 박은하 씨는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과감히 강사 활동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늦게까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주꾸미잡이를 위한 그물과 각종 장비들을 마련했습니다. 박은하 씨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바다라는 광활하고 자유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직접 바다에 나가 조업을 시작하는 날 박은하 씨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은하 씨의 어업인으로서의 상, 바다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주꾸미 조업에 나선 날을 박은하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벽 일찍 어둠 속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순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주꾸미잡이는 박은하 씨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무려 160만 원이라는 놀라운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수입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3년간 주꾸미잡이에 전념하면서 바다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박은하 씨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꾸미에서 시작해서 문어, 그리고 마침내 전복 양식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도전마다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박은하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한국의 바다에서는 어민들이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바다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통해 박은하 씨는 한국 바다에서 느낀 자유와 무한한 경제적 기회에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바닷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한 팀처럼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따뜻하고 건전한 모습에서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은하 씨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차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를 넘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수할 때 쓰는 작은 수건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장에 물건 자체가 없어서 수건 하나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들도 구하기 위해서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하거나 특별한 연줄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와서는 탈북민들에게 비누, 식용오일, 쌀, 각종 생필품들을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에 처음에는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물건들을 정말 공짜로 주는 건가요? 정말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하며 몇 번이고 되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북한에서 온 그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 규모와 화폐 가치의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박은하 씨가 정착 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2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놀랍게도 이 돈으로 한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한 달 생활비 정도에 불과하지만 북한에서는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탈북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50만 원 정도만 보내도 가족들이 꽤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북한 내부의 물가도 많이 상승해서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바다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북한에서는 1년치 생계비와 맞먹는다는 현실은 두 체제 간의 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박은하 씨는 또한 한국의 풍부한 물자와 다양성에도 놀랐습니다. 마트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갖 가지 과일과 채소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진열되어 있고 수십 가지 종류의 라면과 과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정말 같은 지구상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배추김치 외에는 변변한 반찬을 구경하기도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세 끼 모두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박은하 씨는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과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풍요로움의 차이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동포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된 박은하 씨는 후배
탈북민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제언은 25년간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은하 씨는 탈북민들에게 정착 초기에 베푸는 각종 지원과 호의가 때로는 오히려 공짜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자립하려는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솔직하게 지적합니다. 그녀 자신도 처음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칫 의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 정착 지원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지원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원의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하 씨는 실제로 일부 탈북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지원금에만 의존하려 하거나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로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설명이나 교육보다는 실제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공정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박은하 씨의 생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비집에서 일했을 때 사장님이 저보다 더 일찍 와서 더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누구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더 많은 권한과 수익을 얻는다는 당연한 원리를 몸으로 체험한 거죠. 단순하게 탈북자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박은하 씨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술 교육이나 창업 지원을 통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직접 노동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하며 자립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와 의지를 스스로 유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녀의 경험담입니다. 박은하 씨는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과 마음가짐을 제대로 배우고 체득한다면 그들은 어디서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훌륭하고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북한에서의 힘든 경험이 오히려 더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을 길러주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만 제시되면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일회성 도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은하 씨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박은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진정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지원보다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쪽 지방의 평화로운 어촌에서 전복 양식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박은하 씨의 모습은 현재 정착 과정에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며 우리 사회 전체에는 진정한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다에서 찾은 진정한 자유와 무한한 기회처럼 더 많은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꿈과 희망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은 박은하 씨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의 탈북민 정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소중하고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지원하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은하 씨가 자신의 치열했던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갖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마침내 자유로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일궈낸 박은하 씨의 이야기는 모든 탈북민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누구든 자신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은하 씨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정착과 통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모든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불굴의 용기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도전 정신이 현재 정착 과정에 있는 더 많은 탈북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